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가 국회의원 이성건입니다. 오늘 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민정 씨의 9살 아들은 유전자 결실로 인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명령했습니다. 조민정 씨의 전 남편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아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 이수진 씨의 11살 그리고 9살 두 아이는 지난 4월 15일 아침 15명의 인원에 의해서 강제로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으면서 저항했지만 아이들의 그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의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조차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인 이하연 씨의 27개월 된 아기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미국을 상거소로 판단해 강제 송환을 명령했습니다. 이하연 씨의 전 남편은 한국 재판부가 아이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상품화하여 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아동 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들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 반환 및 면접 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 아동이 거부할 시 송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서 올해 4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수진 씨의 두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으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엄마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헤이그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아동의 복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주 정부는 2022년부터 아동을 데려갈 부모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혐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재 접근 방식은 국제적 추세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아동의 복리를 진정으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동의 건강 상태, 정서적 유대관계, 언어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동의 복리가 진정으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헤이그 반환 협약에 따라 아이들을 상고소국이 미국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엄마들이 만든 헤이그 아동 피해 구제 모임입니다. 이 협약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저희와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심각한 합법적인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헤이그 아동 반환 협약은 1980년에 제정된 국제 협약으로 비양육
양육자인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이 협약은 양육자인 부모, 즉 엄마가 아이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 협약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적용되어 가해자 남성이 여성과 아이들을 통제하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엄마들에게 이 협약은 적용되고 있고 한국 법원에서는 반환 후 미국에서 양육권을 재판하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반환 판결에 따라 아이가 아빠의 나라로 반환되면 아빠의 나라에서는 엄마를 납치자로 간주하여 양육권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즉 평생 엄마와 함께 살아온 아이는 하루아침에 엄마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모두 한국인이고 영어를 할 줄 모르고 태어난 순간부터 한국적 양육 방식의 애착 육아로 키워온 아이들입니다. 저희 중 한 엄마의 아이들은 올해 4월에 아이 아빠의 변호사와 동행 사설 용역들에 의해 납치 수준의 강제 집행으로 미국으로 강제 반환되었고 6개월 동안 아이들과 영상통화조차 못한 채 아이들과의 관계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다른 엄마들은 각각 당장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가집행, 강제 집행의 위기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헤이그 아동 반환 협약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가해 남성들은 이 협약을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강압적 통제를 유지하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조약에서 상고소의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은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 판단으로 상고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아동이 처해질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기계적 판단을 내리고 있고 대법원은 2023년 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까지 만들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집행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헤이그 예규에서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23년 말에 발표된 헤이그 예규에서는 아동에게 어떠한 경우도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4조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2004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새로운 헤이그 강제 집행 예규에서는 이 중요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1일 이후 강제 집행을 위해 사설 용역들이 동원되고 법원은 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자폐 아이를 아빠에게 반환하라는 요청에 대해 아동이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반환 요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심각한 질환을 가진 아이를 아빠에게 반환하라는 헤이그 판결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국제적 기준인데 유전자 결실로 인해 심각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엄마의 아이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은 아이 상태에 대한 아무런 고려 조차 없이 미국에 있었을 때는 진단받지 않았으므로 아이에게 중대한 질환이 없다며 반환하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조차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호주는 최근 아동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반환 요청이 기각되도록 해서 자국민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을 관할하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는 2024년 6월 가정폭력 사항에서 이 협약이 지니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약의 개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모임에 소속된 아이들의 아빠인 성 씨, 그리고 미국인 존 씨, 그리고 미국인 마시는 이 세 남성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로 아이들을 미국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몇 년 동안 거짓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엄마를 악마화시키고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을 설득해 급기야 한국의 헤이그 미행 국가명단에 이름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언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 당장 돌봄이 시급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느라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한국, 미국 다수의 언론은 아빠의 거짓된 손동을 돕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모 씨 그리고 미국의 마 씨는 아이 얼굴을 공개하며 모금 활동까지 하고 있고 이 중 성 씨는 지난 5년간 아이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5년간 아이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 씨와 그리고 존 씨는 전처에게 아이를 미국에 보낼 때까지 한 달에 3천만 원씩 내놓으라는 소송까지 제기하였고 이 둘은 헤이그 반환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며 서울 가정법원에 감치 신청도 하였습니다. 성 씨와 종 씨는 엄마를 감치시켜 엄마가 절신한 아이로부터 엄마를 분리시켜 놓고는 그 기간 동남아 고급 리조트로 여행을 간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강제 소환된 아이를 되찾아야 하고 인권윤리적 강제 집행 예규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한국은 유아 인도 강제 집행에 대한 민사 집행법 자체가 없는 법의 공백 상태여서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를 정지시키고 아동 인권을 고려한 민사 집행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 상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여론을 통해 법 개정의 요구가 힘없는 저희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엄마가 절신한 27개월 어린 젖먹이 아이와 심각한 유전 질환을 가진 아이를 아이의 감정에 관심도 없는 아빠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엄마를 감치시켜 놓고 울부짖는 아이에 대한 조금도 걱정도 없이 고급 리조트와 호화 여행을 간 아빠로부터 아이를 되찾아와야 됩니다. 저희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마음 아픈 사연과 또 가슴 절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법부 또 국회 그리고 정부가 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협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